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개인 투자자들 여력이 없다 그러면 못 사줍니다. 그럼 주식이나 코인이나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국 김치 알트코인들은 안 된다. 자, 우리 원달러 환율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원달러 환율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380원을 찍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400원을 넘었다가 다시 1380원까지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냐 봤더니, 요게 나왔더라고요. 한미일, 원, 엔화, 약세 우려. 하는 시장 개입 시사. 우리 시장 개입해서 환율 방어 들어갈 거야. 정부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얘기해준다? 요거는 흔치 않죠.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이제 하늘에서 나온 이 얘기는 하늘에서 나온 건데 보통 이제 하늘에서 얘기가 나오고 정부에서는 그냥 나 몰라라 해. 뒤에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외환 보유고에 있는 그 달러나 이런 것들 던져가지고 뭐 원화를 사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는 최대한 시시하는데 요새 지금 봤을 때는 정부에서 막 관계자도 나오고 막 브리핑하고 발표하죠.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원달러 환율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1997년도 IMF 때 요때 1800원, 1900원 거의 한 2000원 가까이 상승을 했죠. 2000원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좀 높게 올라갔었고 그리고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리먼 브라더스 무너졌을 때 그때 굉장히 높게 올라갔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22년도 레고 사태 때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 역사상 네 번째 원달러 환율이 가장 높은 순간이죠, 지금. 자, 그래서 4월 달에 요거 때문에 좀 높아요. 계절적 요인. 뭐라고 말씀드렸죠? 4월 달에 높은 이유? 계절적 요인. 4월 달에 이것 때문에 좀 높아질 겁니다.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4월 달. 이거를 줘야 돼서. 후마모님, 배당. 그렇죠. 배당을 주기 위해서 4월 달에는 달러가 강세로 나온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뭐 기아로 따졌을 때 외국인 지분율이 한 40% 가까이 됩니다. 기아 외국인 지분율이. 그래서 이 총 나가야 되는 배당금이 2.2조 원인데 9천억 정도 되고 외국인들한테 나가야 되는 돈이. 삼성전자가 지분율, 해외 투자자들 지분율이 54%예요. 그럼 배당금이 2.1조 원인데 1.2조 원이 외국인들한테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샌다는 거죠. 해외로. 자, 그럼 볼게요. 외국인들이 원화로 받았어. 어떻게 할까? 배당금을 받았어. 원화로 배당금을 주니까. 그거 받은 거 달러로 바꿔서 지네 나라 본국으로 가져가겠죠. 안 그래도 전쟁 터졌어. 그럼 원화 갖고 있을래? 너 달러 갖고 있을래? 그럼 당연히 달러죠. 안전자산이니까. 그러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바꿔서 지네 본국으로 가져가죠. 그렇기 때문에 4월 달에 배당금 때문에 원화 가치가 쭉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축 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전쟁을 뭐 안 하겠다, 직접적인 공격 없겠다 뭐 얘기는 하는데 또 모르지 또 뒤통수 칠지. 중동 전쟁이 또 확전이 돼. 확전이 돼서 막 지정학적 위기가 다시 막 그 위로 올라가고 국제유가가 막 100달러 이상 올라가고 미친 듯이 막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될까? 원달러 환율 또 튀겠죠. 쭉 튀겠죠. 만약에 이란이랑 이스라엘 싸움이 조금 깊어져서 호르무즈 해협이 딱 잠겨. 얘네들이 물동량, 원유 그 수송량, 물동량의 30%가 아시아 국가들로 들어가는데, 죄송합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한 30% 차지하는데, 이 30%가 거의 대다수가 아시아입니다. 그러면 한국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배로 가니까,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 일본이나 뭐 한국이나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 타격을 입는다. 그럼 우리 한국이 타격을 많이 입는다. 원유 많이 쓰니까. 그럼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간다. 그 뜻일 수 있겠죠. 자, 우리 총선이 끝났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서 뭐가 일어날까, 앞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총선이 끝났으니까 이제 바뀌어야지, 태도가.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저는 무슨 색깔 없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다 생각해요. 태도 바뀌어야지, 총선 끝났으니까. 첫 번째, 기업들이 뭐를 해요? 치킨값 올려야지. 교촌치킨 지금 가격 올렸나요? 아마 조만간 올릴 겁니다. 내년가 뭔가 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치킨값 올리고 물가 올릴 겁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총선 때까지만 참아라 했던 거 빡 터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물가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죠. 자, 두 번째, 세금. 그렇죠. 법인세가 됐던 기업들 세금 더 걷어야겠죠. 자, 그럼 볼게요. 기업들이 판매하는 물품들, 뭐 치킨값 이런 것들이 올라가. 하반기에 한국의 물가가 쉽지 않겠네. 거기다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서 국제유가까지 올라가면
물가 이거 어떡하지? 물가 어떡하지? 거기다 안 그래도 여윳돈도 없는데 세금까지 더 내래. 자, 그러면 한은에서는 무슨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한은에서는 무슨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물가가 튀었어. 환율도 원달러 환율도 미친 듯이 튀고 있어. 금리를 어떻게 해요? 인하가 아니라 인상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인상을 할 수도. 물론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까지는 희박합니다. 아직까지는 희박해요. 근데 가능성도 열어는 둬야겠죠. 이해되셨나요? 물가 잡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에 달러 강세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요? 상쇄시켜버려. 그래서 물가를 잡는데 한국은 그러지 못하죠. 이철호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근데 한국은 인상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래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한국도 여기서 인하를 한다? 이것도 문제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상을 해.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빠지겠지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장기적으로 올라간다. 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니까. 근데 한국은 달라. 올리든 떨어뜨리든 둘 다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한국을 봤을 때 제가 단기적으로 한번 원달러 환율 한번 잡아드리자면 단기적으로 그 4월달 지금 배당이 끝나고 아마 한 5월달 빠르면 5월 원달러 환율이 한 1,300원 중반대까지는 복귀할 걸로 봅니다. 빠르면 5월달에 배당 다 끝나고.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환율 방어 요거를 용인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세 명이서 얘기를 했다는 건 오케이 알았어. 한국 너네 힘든 거 알겠으니까 환율 방어해도 달러 던져도 우리가 용인할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환율 방어 들어간다고 하면은 아마도 5월 달에는 조금 잡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서 잡았는데 지정학적 위기나 이제 다른 변수들로 인해서 올라가는 건 그건 못 잡죠. 잡더라도 힘들겠죠. 그래서 5월 달 그렇게 보는데 자, 올 한 해를 봤을 때 12월 달까지 봤을 때 한국 쉽지 않다. 쉽지 않다. 한국 주식 어려울 거다. 주식도 그렇고 그냥 원화로 살 수 있는 모든 자산들 뭐 부동산도 될 거고 한국 주식도 될 거고. 자, 제가 한국 김치코인, 알트코인 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난다 1번. 한국계 김치코인, 알트코인 사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난다 1번. 한번 쭉 올려주세요. 왜 그럴까? 한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사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다 안 된다?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여력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김치, 알트코인 이런 것들 사시면 안 된다. 그리고 주식을 우리가 한국 주식을 담더라도 코스피 뭐 코스닥에다가 뭐 소형주 조금 위험한 것들 뭐 미래가 밝은 것들 이런 거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한국 주식에 물려 있던가 아니면 앞으로 한국 주식을 투자하고 싶어. 그럼 어떤 것들 담으시면 되냐면 수출하는 애들 그리고 대마주 그리고 방산업 이렇게 세 가지 담으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단기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도 환율 때문이라도. 그리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야. 코인 시장도 지금 비트코인만 올라가는 거 보면은 알트코인들 안 올라가. 진짜 몇몇 개 알트코인들만 올라가는 거고 알트코인들 안 올라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코인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돈 많은 애들만 투자를 한다. 적격 투자 대상자라고 하죠. 그런 애들만 투자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개인 투자들 여력이 없다 그러면 못 사줍니다. 그럼 주식이나 코인이나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국 김치 알트코인들은 안 된다. 그리고 올 한 해 원화 좀 힘들 겁니다. 한국 시장 많이 힘들 거예요. 왜? 달러 강세가 쉽게 끝나지 않아요. 올해. 달러를 강세로 가져가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면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빠지긴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간다. 그러면 원화도 쉽게 반등하기 힘들다는 거겠죠. 그럼 원화로 살 수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얘네들도 올 한 해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부동산 사도 되나요? 대출 받아도 되나요? 질문하셨던 분한테 힘들 겁니다. 힘들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마지막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 넘어갈게요. 현재 원달러 환율이 1997년도, 2008년도, 2022년도 다음으로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역사상 네 번째 수준으로 높다고 하는데 4월에는 배당금도 나가고 그리고 지금 중동 분쟁이 있죠. 그래서 달러 강세로 돌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아마도 올해 미국의 달러 강세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국 주식이나 부동산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물론 예외는 존재하죠. 수출하는 기업이나 방산업이나 그리고 대마주 같은 종목들은 제외되겠죠.